안녕하십니까. 책거봉의 현장 실습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에 전화 응대 우리가 물건 받는 거 한번 저하고 같이 해봤었고요. 오늘은 손님 받는 전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물건 받는 거하고 손님 받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도 짚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사례를 저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손님 받기 전화 응대 실습 저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교 벤처부동산입니다. 네, 사무실 임대를 찾고 있습니다. 아, 예. 사무실 임대를 찾으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입주 예정일이나 이사는 한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금부터 2달 정도요? 아,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2달 이후에 이사할 예정이신 거네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무실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실까요? 실사용 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사용 50평에서 60평 정도 찾는데요. 네. 이 평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일반인들은 이게 평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송한데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실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 15명이요. 아, 그러면 15명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책상 15개 들어가고요. 회의실하고 뭐 대표님 방 정도 꾸미신다고 하면 5, 60평 정도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상이면 좋겠지만 너무 또 크니까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좀 물건이 좋은 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는 것도 오히려 좋으실까요? 네,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물건이 지금 하나 나온 게 있으니까요.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원복도 가능하시는데 이 물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쯤 제가 시간 약속을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그럼 가능할까요? 내일이요. 아, 여기가 근무를 하시는 분이 키를 좀 주셔야 돼가지고 그럼 11시 정도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점심시간 피해서 11시에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나 아니면은 메일로 해서 자료 부분하고 이런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사례를 좀 해봤고요. 여기에서 손님 받을 때 어떤 물건을 찾는지 말씀을 이제 드렸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매매인지 임대인지 이 물건에 따라서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이 틀리니까 어떤 걸 찾으시는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사를 할 예정일, 날짜가 안 맞으면은 이게 물건 자체가 매칭이 안 돼 버려요.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입주일이나 이사 예정일을 갖다가 꼭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매매인 경우에는 이게 투자용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입주를 하셔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주택이 됐던 아니면 사무실이 됐던 상가가 됐던 본인들이 쓰신다고 하면 입주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월세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자를 안 해도 월세가 나오는 물건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갖다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사무실을 저희가 예를 들었어요. 면적하고 근무 인원,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유무, 업종에 관해서는 뭐 저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넣긴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은 업종 제한이 없고요. 있는 곳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만약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메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경쟁 업체가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물건이 있고 여기에 적합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여러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현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레미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롯데캐슬이 될 수도 있고 뭐 선호하는 단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층속에서도 나는 뭐 고층이 무조건 좋아요. 나는 뭐 위에서 막 쿵쿵거리는 거 너무 싫어서 무조건 탑층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저는 높은 곳이라서 저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정원 있는 1층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향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가 남향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방향 등까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오시는 걸로 약속을 잡을까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약속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 손님은 또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약속을 잡는 거를 갖다가
조금 보류를 하게 됐죠. 같은 물건을 가지고 여러 군데 전화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먼저 잡으셔서 이 분이 먼저 물건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계약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약속을 잡을까요? 이 부분을 손님 받을 때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손님 받는 거 전화 응대 저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손님 받는 사례까지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전화 응대하시면 되는데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1번부터 4번이고요. 물건 받을 때 1번부터 5번인데 보통은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 빼먹게 되면은 나중에 또 그 손님한테 전화를 하고 나중에 또 그 손님한테 문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한 번에 끝내서 약속까지 잡아버리면 사실은 내일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 뵙는 걸로 약속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크게 그 사이에 전화할 일은 많이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한 번에 이렇게 끝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책고봉의 현장 실습에서는 현장에서 나오는 리얼한 생생한 계약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 내지는 저희가 협력사 쪽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모습을 갖다 올려주는 걸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초보로 시작하시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책고봉의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